이른 아침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낯선 감각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두 다리는 어느새 눈에 보이지 않는 짐처럼 무거워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집 근처 공원까지 걷는 산책길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몇 발자국만 옮겨도 마치 높은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가빠집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노화 속도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느껴졌던 오르막길이 오늘은 훨씬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익숙한 계단도 갑자기 험난해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혈관의 유연성이 사라지며 균형 감각과 반사 능력 또한 둔해집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갓 노인 의학을 30년 동안 연구해온 의사로서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늘 건강하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앞에서 멈춰 서셨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계단을 한 칸 오르기 전에 그 눈빛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제약을 넘어 정신적인 자유마저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요. 연구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83세가 넘으면 근육량 감소 속도는 66세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갑작스럽게 겪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훨씬 더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호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2가지 사례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분은 김민준 어르신으로 80세까지는 괜찮을 것이라며 운동을 계속 미루다가 84세의 낙상으로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로는 보행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셨죠. 반면에 박지영 어르신은 72세부터 매일 25분씩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88세가 되신 박 어르신은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슷한 연령대와 유사한 환경이었지만 준비와 실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 자유,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 삶의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다면 92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최근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왜 다리가 힘을 잃게 되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근육량 감소는 약 36세 무렵부터 시작되어 46세와 56세를 거치며 점차 가속화됩니다. 매년 약 0.7% 감소하던 근육은 66세 이후에는 1.3%,
76세에는 1.9%로 감소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갑자기 3배, 심지어 4배로 급증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축적되어 온 변화가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일 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올리고 몸의 중심을 유지하며 넘어지는 것을 막는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같은 근육 생성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신체 활동량 감소까지 더해지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이 크게 약화되는데 이 근육들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필요한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행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최현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년 전부터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죠.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초기 신호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현주 어르신은 간단한 의자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단 3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예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셨죠. 그것은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제부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근육량 감소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약 38%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3세 이상이 되면 무려 75% 가까이가 걷기가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변화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근육 감소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대구에 계신 이성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83세가 되던 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서기가 힘들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몇 년 전부터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다는 것을 기억해내셨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초기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리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평균 연령 93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아주 기초적인 근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어려운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무게 들기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의 71%에서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입니다. 이는 근육 감소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법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영국 스포츠의학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 3회, 회당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8%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를 손바닥 크기만한 두부 한 모, 계란 4개 혹은 생선 한 토막 정도로 늘리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와 같은 안전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근육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만 주어도 나이를 뛰어넘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다리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활발하게 뛰고 있지만 다리까지 혈액을 보내는 통로는 점차 막히고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건강할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이 감소하면 이러한 펌프 메커니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83세 이상 노인의 약 26%가 하지 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으로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깁니다.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다리를 쇠덩이 같다, 나무 토막 같다고 표현하고 합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걷는 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동우 어르신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약국까지 15분 거리를 걷다가 무려 5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불타는 듯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의자에 앉아 3분 정도 쉬면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셨고 검사 결과 하지 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점차 좋아지셨지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숨이 가쁜 건 참을 수 있어도 다리가 아픈 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가락 운동이나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발목 회전 운동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몇 차례 각 50초 정도만 반복해도 다리 속 혈액이 다시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감소시켜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적당한 걷기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단,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8분 걷고 4분 쉬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다시 펌프 역할을 하고 혈액은 다시 순환의 리듬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셋째, 관절과 신경 기능의 저하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다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약 46%가 무릎관절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연골이 점차 마모되고 뼈끝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면 계단은 물론 평평한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신경의 노화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감지하는 능력이 둔화됩니다. 예전에는 문턱을 자연스럽게 넘던 순간에도 이제는 발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저는 광주에 계신 김순자 어르신 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 넘어졌을 때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넘어질까봐 늘 두려워 외출을 자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과 신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간단한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16초, 26초로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8세 이상 노인들이 15주 동안 균형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속도가 23% 향상되었고 넘어질 위험은 38%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균형 잡기가 예전보다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크림선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쿼트가 하체 근력에 덩덕들어 꼽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쿼트가 하체 근력에 주지부듭니다. 첫째, 매일 아침 2조 주면 외선의 처간부디 있습니다. 여곰은 우리가 근정들 따는 타실은 저자는데요. 유구는 매일 아침 주분 근력통바트 분적주 총거겠습니다. 그럼은 매일 아침 무줍주기 만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력의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무줍주기 조기 많은데요. 매일 아침 주분 근육텀은 얻어맞드는 부대가돔 모두 10이겠습니다. 풍심들한 그루문 침에서 매일 아침 부정 주고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육죽입니다. 풍차는 매일 아침 주분 근육통과 여정들어무 있습니다. 2번, 이러지민 모어서 보던 게 점심을 짐했다과 직업질은 매일 아침 주분 근육죽의 운동 중이었을 그러보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공정을 준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육죽입니다. 터고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육터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육죽입니다. 터고무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최근 근형 잡기가 예전들어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는종원 보는 봄적죽에 맞는 도구춥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력죽입니다. 터고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분에서 중정을 파받칩니다. 포는 것입니다. 치정은 몇은 교즈무누디만 대거 많음 저고 하저는 느끼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분 근력죽입니다. 터고무 있습니다. 초절만 많은 전문가들이 스쿼트가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반 스쿼트 대신 안전한 의자를 활용한 의자 스쿼트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를 벽에 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등은 항상 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팔에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여 하루 15회에서 20회까지 늘려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3초 동안 앉고 3초 동안 일어서는 속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6초 걸음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는 속도보다는 균형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훈련은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는 습관을 만들어주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균형 감각을 키워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6세 이상 노인들이 11주 동안 이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안정성이 35% 향상되었고 낙상 사고는 49%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걷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난간을 잡고 연습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어올리고 계신가요? 셋째,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 또한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83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4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3kg이라면 하루 약 88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그중 최소 28g을 아침 식사에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밤새 단백질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보충해야 근육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 5개, 두부 반모 또는 참치캔 하나 정도가 이에 해당하며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볕을 20분 정도 쬐거나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5년 후 하지 근력이 21% 잘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넷째, 저녁 족욕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은 다리는 저녁이 되면 혈액이 정체되고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부종을 감소시켜줍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족욕 중에는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족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다리 피로를 어떻게 푸시나요?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1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정체되었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 섭취량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췄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 힘이 사라지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다리가 무거워지면 관절과 신경 기능이 둔해져 균형이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5가지 실천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83세 이후에도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평균 9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걷는 힘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살아가는 것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것, 이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86세에 처음 계단을 두려워하셨을 때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을 시작하시고 몇 달이 지나자 다시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 혈액순환, 그리고 관절을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83세부터 보행장애가 시작되고 낙상 위험이 급증하며 자립성을 잃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92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삶의 질이 유지되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보다 걷기가 힘들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연습, 아침 단백질 풍부한 식사, 저녁 족욕, 충분한 수분 섭취.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일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걷기의 어려움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혈액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시작한다면 93세가 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통증 완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